뉴스는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를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컴퓨터처럼 빠르고 정확한 시사평론 시사계 컴퓨터 백컴 배정호 세한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크리스마스까지 며칠 남았는지 아시죠? 아, 딱 일주일이네요. 네. 오늘이 18일이고 다음 주 금요일 날 25일 딱 일주일. 네. 그래서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미리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와우. 뚱커벨 선물 뭐죠? 크리스마스 맛있게 보내시라고 오리 자조금에서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오리고기 세트 몇 분이나요? 무려 20분께 드립니다. 오, 20분. 네. 네, 비쌉니까? 몰라요. 비싸겠죠. 먹고 싶어요. 배 교수님, 네. 오리고기 좋아하세요? 네, 아주 좋아합니다. 몸에 좋습니다, 오리고기. 오, 그래요? 네. 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드리는 퀴즈 맞춰주시는 분들 중에 20분 뽑겠습니다. 그래서 오리고기 세트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거운 녀석들. 오리 그러니까 우리 속담이 생각나요. 네. 닭 잡아먹고 오리발냄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심지어 요즘에는 오리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뭐 그런 오리도 있지만은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라 하는 오리도 있고요. 적당히 하시죠. 근데 왜 닭 잡아먹고 남의 닭 잡아먹고 왜 오리발을 내민다고 했을까요? 혹시 앵커는 모르는 게 없잖아요. 저는 알죠. 발뺌하는 거 아닙니까? 발뺌. 아니 그러니까 왜 오리발을 제시하느냐 이거지. 오리무중? 아 그게 아니고 남의 닭을 잡아먹었거든. 그게 주인이 온 거예요. 네. 왜 내 닭 잡아먹었냐 그랬더니 아니 나는 오리 잡아먹었다 그래서 점검을 내놓는 게 오리발. 아. 닭발과 오리발은 차이가 있잖아요. 물갈퀴가 있으니까. 네. 넘어가시죠. 그래요? 네. 자,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위의 결정을 제거하자마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죠? 네. 전자 소송을 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17일 날 업무 시간 지나고 나서 전자 소송으로 징계 불복 소송을 냈는데 주변에서 뭐 만류했다는 이야기도 있기도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피해자고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추 장관과의 동반 사태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히 컸다고 하니까 보는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 재가까지 난 상황인데 윤석열 총장이 이 불복 소송을 낸 것은 이제는 문 대통령과 대결 구도가 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소송이라는 게 상대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추미애 네.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돼요? 이제 어제 이렇게 소송 제기했으니까 배 교수님. 이제 소송을 두 개를 제기를 했거든요. 하나는 집행정지 신청 가처분 신청이 있고 또 예. 하나는 효력을 취소하는 본안 소송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본안 소송 같은 경우는 결론이 나오려면 한 1년 이상 걸려요. 예. 그러니까 7월 달까지가 임기니까 의미가 없는 그런 소송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현재 정직 2개월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라는 이 가처분 신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대략 지난번 같은 경우 이제 직무배제 가처분 신청이 일주일 걸렸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다음 주 보여요. 화요일 날 열린다고 지금 속보가 뜨고 있어요. 네. 네, 앵커는 모르는 게 없네요. 아니 역시 지금 모르는 저 거군요. 보도 전문 채널. 네, 보고 다음 주 하시는 화요일 날.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마시고. 대략 일주일 정도 딱 맞네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싸움의 이제 분수령이 될 건데 만약에 여기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되면은 상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인용이 되면 이제 바로 복귀하게 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당히 힘을 얻게 되는데 지금 이 싸움이 윤석열 검찰총장 대 문재인 대통령의 싸움이다라고 이제 앵커가 그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그거는 아니고 네. 그거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변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국가공무원법상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피고가 소속 장관이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대통령이 처분을 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징계 청구권자도 추미애 법무장관
그리고 또 징계 재청권자도 추미애 법무장관.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피고가 딱 맞아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이 싸움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다라고 하고 있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 싸움을 계속 끌고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추미애 법무장관은 사실상 앞으로 다음 개각하면 이제 자리 없어질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회 그 이유에 표명도 이미 했고. 네, 그 이유에 계속 싸움을 끌고 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지고요. 예. 두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급으로 가겠다. 체급을 올리겠다. 명분 싸움에서 이겨보겠다. 네, 그러면서 자신을 이제 정치적 피해자의 이미지를 만들면서 반문영대의 중심이 서겠다라는 이제 그런 포석인데 예. 이 얘기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치적 행보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말 무게 있는 평론 감사드리면서 정말. 네, 그렇게 사탕 네. 3개. 사탕 세 개에다 딱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 이렇게 되면 음.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체성에 대한 이제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인가? 정치인인가? 아니면 정치인인가? 아. 이 논란이 굉장히 심화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했으니까 하나 더 드릴게요. 네네네. 4개. 예. 뚱크배는 안 주세요? 조금 이따 하는 거 봤어요. 네. 예. 몇 개 나눠드릴게요. 추미애 장관이 이제 연차휴가 내고 이제 휴가를 갔다는 거고, 그런데 배 교수께서도 얘기한 것 마냥 내년 1월 검찰 인사까지 단행을 하고 법무부 장관에서는 떠날 거다, 개각이 되면,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어제는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근하지 않았고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는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라는 것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또 입장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이 추미애 장관의 향후 행보가 사퇴 때까지 어떻게 되겠냐가 중요한데, 중요한 건 이제 검찰 인사 관련입니다. 이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인사 단행을 통해서 검찰 개혁을 더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앞으로 남아있는 행보라고 하니까요. 어떤 인사가 될 건지, 지금 주목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대검 차장 조남관 대검 후임 차장인데, 법무부 장관이요. 그렇죠. 아니 이제 그 검찰 인사의 내용을 보면은, 검찰 인사. 네. 예. 근데 조남관 대검 차장이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가 됐을 때 추미애 장관에게 한 걸음 물러나라고 그랬거든요. 그랬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조남관 대검 차장이 당분간은 이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될 수 있는데 직무대리가 안 될 수도 있다. 왜? 인사 단행을 통해서 조남관 대검 차장도 인사에 포함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야, 또 예리한 분석.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좀 주세요. 자, 사탕 똑같이 4개. 야, 네. 완전히 오늘 평론 배틀이네. 평론 배틀. 평론이 아주 끝내주네. 예. 자, 이 추 장관 다음 행보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추 장관 행보에 따라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판 다시 그려야 할 수도 있다, 이런 말들 나오고 있는데, 자, 백헌 교수님 네. 평론. 그렇게 될지 안 그렇게 될지는 두고 봐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관측들이 왜 나오느냐. 첫 번째, 추미애 법무장관은 직업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 대표까지 지낸 거물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퇴 시점이 묘해요. 내년 1월쯤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가 4월 7일이에요. 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을 3월 8일 날 물러나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1월쯤에 물러나면은 선거 준비 기간 등 고려하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 직업 정치니까 계속해서 본인은 대권 도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서울시장 가능성도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보면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대선 후보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이재명 또 이낙연 막강한 양강 구도가 있는 데다가 제3의 친문 후보로 옹립되기도 좀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서울시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하고 굉장히 격돌하면서 지금 여권 대선 주자 3위까지 올라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굉장히 여권 내 입지가 강화됐어요. 특히 이제 친문 지지세를 많이 획득을 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룰을 보면은 권리당원 50%, 그리고 여론조사 50%. 그러니까 친문 권리당원이 확실하게 밀어주면은 승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이 선회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현재 구도는 박영선 장관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경선 구도가
일거에 바뀔 수도 있다. 아. 더구나 제가 볼 때는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박영선 장관하고 상당히 가깝거든요. 그럼 이렇게 조합을 해서 나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 또 다른 친문 성향의 대선 주자고 결합을 할 경우에는 정말 판이 예측 네. 불허의 상황이 되고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선 경쟁력입니다. 왜냐? 서울시장 선거를 놓치게 되면 대선이 위험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추미애 또는 박영선 두 장관, 여성 장관 중에 누가 본선 경쟁력이 높은가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판세가 좌우될 것 같고 또는 제3의 뉴페이스 대선 주자급의 뉴페이스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누구예요? 누구냐고요? 네. 배종호. 그거는 따로 만나서 얘기해 주겠습니다. 네. 제가 중간중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뭐 쭉 혼자 다 하시니까 안 물어봐도 다 분석이 좋았어요. 뚱급에는 그런데 잠깐만요. 네. 근데 추미애 장관이 지금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계시면 약간은 좀 섭섭해할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시니까 네. 아주 서운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한번 출연시키죠 뭐. 좋습니다. 자, 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의를 표명했었는데 곧바로 재심을 받았다면서요. 사의 표명은 일종의 뭐 형식 절차할 수가 있는 것인데 최근에 이제 공수처법과 관련한 것도 통과됐고 원내대표로서 좀 무력했던 것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을 향해서 재신임을 물어본 네. 것이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신임을 물어봤는데 뭐 투표를 한 것이 아니라 박수로 아니 뭐 그래요? 원내대표 바로 현장에서. 네, 잘했다. 그래도 그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오. 다시 이렇게 박수로 재신임하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재심을 받으셨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뭐 사탕 하나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탕 그러면 네. 제가 이 사탕 2개 줄게요. 그러면 제가 사탕 2개 주면 네. 최일구 DJ 최고다. 이렇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자, 사탕 2개 드릴게요. 네. 저는 아무리 배고파도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 실질 심사 지금 중이에요. 있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진행 중이에요. 예. 어떻게 될 것 결론이 같아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불안한 상황이에요. 지난 6개월 전에는 기각이 됐거든요. 그때 어떻게 기각이 됐냐면 혐의는 인정을 했는데 기억은 안 난다. 이런 묘한 말을 변호인이 해가지고 뭐 인지 부조화 상태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혐의가 3개가 추가됐어요. 하나는 또 다른 부산시청 지금 퇴사했다는데 이 여성을 성추행했다. 그리고 이걸 또 은폐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발령을 냈다. 직권남용. 그리고 또 하나는 명예훼손. 그러니까 이걸 보수 유튜브가 주장을 했는데 그거는 허위사실이다라고 해가지고 무고 이 3가지 혐의가 추가가 됐는데 이번에도 지금 재밌는 게 변호인은 혐의는 인정을 했어요. 예. 그러나 기억은 나지 않는다. 또 같은 얘기를 했어요. 어. 근데 왜 혐의를 인정을 했느냐? 만약에 혐의를 인정을 하고 부인을 하잖아요. 그럼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 그래서 라고 해가지고 영장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발부가 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다. 있어요. 자, 그런데 과연 이번에는 빠져나갈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여기 또 재밌는 대목이 마지막 결재를 했어요. 이번에 정직 내려지기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마지막 결재가 구속영장 청구해라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해서. 그랬죠. 예. 그래서 만약에 오거돈 전 시장이 이번에 구속이 된다. 그러면은 부산시장 선거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따 뭐 밤까지 그 뉴스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러네.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시사계 컴퓨터 백컴 배정훈 교수, 인사이트K 뚱커벨 배종찬 소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오늘로 사흘 연속 1,000명을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3단계로 올려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 정부의 고심이 깊은데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3단계 격상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반대 의견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워낙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큰데다가 지금의 단계별 기준으로 보면은 3단계가 되는 경우 식당도 포장 배달만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게 좀 심각한 낮에도요? 그런 상황입니다. 낮에도 3단계가 되면 네. 심지어는 이용원 또 미장실도 못 가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미리 가서 머리를 깎아야 된다. 또는 파마도 미리 해야 된다. 또 염색을 맞아요. 정기적으로 맞아요. 하시는 분들도 염색하러 빨리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발소 문 닫는다 그랬어요. 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기 장발이 때문에 늘어나겠죠. 예? 장발이 늘어나겠죠. 아, 머리를 못 깎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 3단계가 시행이 되는 경우에 이 미칠 타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점심 대란 이야기까지 나오고 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사무실로 다 배달해서 또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는 경우에 그것도 밀집 밀폐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만큼 뭐 학원 원장 그리고 헬스장 대표 이런 분들이 얼마 전에 이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었던 바와 같이 지금 정부도 그래서 고심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 뭐예요? 이발소가 이제 만약에 3단계 가면 이발소 문 닫는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셋이 앉아 있는데 제일 피해자는 배종찬 소장 같은데 그 머리를 관리를 어떻게 해요, 그거? 아니 우리끼리 이 잔디머리? 서로 깎아줘야죠. 네, 이제는 셀프 제초를 해야죠. 알겠어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지금 뭐 50만 명 넘게 이제 확진자가 나온 상황인데 그 아까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네. 확진을 받았어요. 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확진 판정 받았고요. 이걸 보면은 뭐 코로나19 최일구는 아니겠죠? 코로나19 여보세요. 빈부 귀천 없이 그냥 다 예. 평등하게 무차별적으로 공격한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됐고요. 예. 근데 이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본인만 걸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일주일 전에 OECD 6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 이때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접촉한 세계 정상급 지도자가 25명이나 된대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자가격리에 들어간 사람이 프랑스 총리, 스페인 총리, 포르투갈 총리, 아일랜드 총리 그리고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까지 아주 줄줄이 자가격리에 들어갔거든요. 예. 한마디로 코로나가 이렇게 위력적이다. 세계 정치까지도 쥐락펴락한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 이발까지도 염려하게 만든다.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손 잘 씻고 마스크 꼭 쓰고 네. 사람 가능하면 만나지 말고 정부의 방역 수칙에 최대한 협조합시다. 야. 저 뭐 질병관리청 대변인 같으세요? 네, 대변인으로 곧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미리.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